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잔잔한 연애에 흠뻑 빠져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저의 일상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노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아주 우연한 계기로 만나서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싱글인 저의 고모가 그저 그런 이름 없는 드라마 작가이신데 고모의 집에서 제 남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별 생각 없이 고모가 좋아하는 캐러멜 마키아토와 치즈 케이크를 사들고는 고모의 오피스텔로 찾아갔었습니다. 가보니 역시나 입구에서부터 사방으로 커피잔이며 배달 음식 시켜 먹은 그릇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니 웬 낯선 젊은 남자가 이리저리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의아한 기분으로 고모에게 눈짓으로 모르니 새로 들어온 보조작가라고 하더군요. 군대 다녀와서 복학하고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그는 섣불리 급하게 직업을 가질 생각은 별로 없었기에 그저 드라마를 배우러 다니다가 소개로 저희 고모의 보조작가로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대본을 쓸 능력이 안 되었기에 그저 고모가 대본 쓰는데 필요한 자료 조사나 해주고 제작사와 통화하면서 이런저런 통보도 받고 때로는 바쁜 고모를 대신 자청해서 집안일도 척척 맡아서 하고 있는 모양이더군요. 하지만 고모는 청소는 보다는 여가 시간에는 모범적인 대본도 열심히 읽어보고 숙작품도 틈내서 쓰라며 그에게 약간의 훈계도 했습니다. 40대 초반인 고모는 다른 일을 하다가 드라마 작가로 늦게 시작을 했기에 워낙 마음이 초조해서 바쁘게 설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쩌다 작은 작품 하나가 제작사와 계약이 되어서 거기 매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자신만 돌보는 게 아니라 보조작가인 그의 앞날도 걱정하는 것을 보니 아마도 그가 꼭 고모의 지난날처럼 보여서 남의 일 같지가 않았나 보더군요. 고모의 드라마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방송으로 만들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였기에 보조작가인 그와 진배 없이 고모도 갑갑하기는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였던지 고모는 장식장에서 술과 잔을 꺼내오더니 저와 그에게 한 잔씩 따라주며 인생은 그저 앞만 보고 가는 건 아니라며 웃었습니다. 길이 열리지 않으면 우회할 방법도 찾아보고 비슷한 종류의 또 다른 길은 없을지 찾아가면서 살아야 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고모는 자신의 일이 끊겼을 때도 마냥 손 놓고 있지 않고 학원에서 틈틈이 아이들 글쓰기를 가르친다거나 글이 필요한 여러 업체의 의뢰를 받아서 상업적인 글을 쓴다거나 하면서 돈이 끊길 상황을 만들지 않아왔습니다. 그런 성품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보조작가인 그도 자신의 어쩌면 암담할지도 모를 작가로서의 길을 조금은 걱정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런 길에 들어섰으니 더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면서 일이 없을 때는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는 일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틈에 고모의 오피스텔에 들르는 일이 잦아지게 된 저와 자주 인사를 건네고 젊은 사람들끼리 잘 통하는 주제로 대화도 나누다 보니 저와 점점 정이 들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와 데이트할 때는 제가 비용을 전부 내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그가 그런 점을 조금 꺼려하기도 했고 자존심 상해하는 눈치도 보이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모의 경우에서도 이미 보았듯이 글쓰는 직업이란 것은 어느 순간이건 백수로 직행할 수 있는 구조 안에 있기에 그가 힘들게 알바해서 벌거나 고모를 도와주면서 겨우 버는 돈을 함부로 쓰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 돈조차도 언제가 될지 모를 안정된 길에 이를 때까지 아껴서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섣불리 한 끼에 몇만 원씩이나 하는 식사비나 찻값으로 척척 내게 만들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점을 신중히 그에게 설명했고 그러자 그는 간단한 정도의 비용은 자신이 내겠다고 하여 저는 그 정도 자존심은 지켜줘야 한다 싶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주로 고등학생들처럼 데이트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무 시외버스나 잡아 타고 가다가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거기 내려서 시골 대합실도 구경하고
인근의 다방에서 커피도 마시고 특별히 아는 손님들만 주문한다는 다방 라면도 주문해서 먹으며 소소한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시골 강가에서 다슬기도 줍고 때 이르게 날아다니는 잠자리도 잡고 그러면서 놀았습니다. 때론 우리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돗자리를 깔고 앉아서는 음악을 들으면서 맥주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는 나른한 오후 햇살과 불어오는 바람에 기분이 살짝 흥분되었던지 그날 제게 수줍게 입맞춤을 했고, 저는 이 남자가 글 쓰고 책 읽는 일상만 보내와서 그런지 소년 같고 아직은 순수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차려준 저녁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그는 자신의 행복했던 시절과 마음 아팠던 기억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 시절에 사고로 죽은 누나의 유품을 정리하다 발견한 수많은 시집들과 소설집들에 대해서 애잔한 얼굴로 이야기했습니다. 원래는 누나가 그의 집안에서 유독 돋보이는 독서광이었고 글쓰기 대회에 나가면 항상 상을 타고 올 만큼 주위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자랐는데, 누나는 어느 늦은 밤에 학원 공부를 마치고 오다가 뺑소니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합니다. 이후로 그의 집안은 환하던 불빛이 깡그리 꺼져버린 축제 후의 공터처럼 폐허가 되어버렸고, 그 역시도 자신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누나가 사라짐으로 해서 모든 것이 아프고 힘겨웠다고 했습니다. 겨우 18살에서 멈춰버린 누나의 빈자리를 느끼며 그는 거실에 꽂힌 수많은 책들을 누나인 양 읽으며 주말 밤들의 적막을 이겨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TV를 통해 우연히 본 한 드라마로 인해서 드라마 작가의 꿈이 조용히 그의 가슴이 파고 들어온 뒤로 관련 교육을 받기 시작했고, 그 첫 번째 일자리로서 우리 고모의 보조작가로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멀고 먼 자신의 앞날이 아마도 가시밭길이겠지만 죽은 누나가 어쩌면 꾸었을지도 모를 작가라는 이름을 어쩌다 보니 자신이 이어받아 어설프게 명찰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누나라면 충분히 꾸었을 꿈의 한 조각을 자신이 쥐게 되었지만 이렇게 된 이상은 계속 나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 고모와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모 역시도 그 못지않게 경제적으로건 정신적으로건 힘든 마음을 겨우 삭히면서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짐작으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다못해 매달 꼬박꼬박 정해진 월급을 정해진 날에 받고 있는 저이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 여기고 있기에 일순 불안하고 뭔지 모를 허망함으로 힘들어지는 순간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은 다 그런 것이겠지요. 누구나 불안을 아는 채로 어떻건 자신의 길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멈추지는 못하지요. 왜냐하면 돌아본 그 길을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걸어온 사람이라면 그 걸어온 만큼의 내재된 힘이 분명히 마음 안에 담겨 있을 테니 앞으로의 걸음은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는 스스로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힘내서 서로 격려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